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재미난 인생 이론 채널의 양희원 교수입니다. 요즘 다들 많이 힘드시죠? 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비슷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현실을 특별히 잘 이겨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업이 대박나서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심리학에 많은 이론들이 있죠. 그 가운데 회복 탄력성, 영어로는 resilience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회복 탄력성을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역경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힘.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론에 따르면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잘 견뎌내는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요,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들과 또 원인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밝혀졌는데요, 그 중에 예를 몇 가지 들자면요, 유전적인 요소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 것, 대인관계의 능력,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자세, 열정, 끈기, 또는 운동 습관 같은 요소들까지 참 많은 원인들을 밝혀냈죠. 그런데 이렇게 정답이 많다 보니까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회복 탄력성 연구의 시초 혹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에미 워너 박사의 연구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워너 박사는요, 하와이의 한 섬인 카우아이 섬. 자, 카우아이 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카우아이 섬. 자, 카우아이 섬은요, 정말 지금은 꿈의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하와이 섬 중에 하나. 게다가 이 카와이 섬은요, 영화 주라식 파크 같은 할리우드 영화만 해도 약 70편을 촬영했던 정말 아름다운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당시 카와이 섬의 상황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지달려야 했고요, 온갖 범죄들이 난무했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같은 그런 중독 현상들도 흔했고 가정들은 깨어져서 이혼, 별거 이런 것들이 거의 기본으로 관주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위험의 환경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었죠. 그야말로 저주받은 섬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1955년 이 섬에서는요, 총 833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워너 박사 치면 이 섬에서 태어난 그 833명의 아기들이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모든 삶을 추적하는 엄청난 종단 연구를 실시합니다. 그 가운데 698명은요, 30살이 될 때까지 추적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연구는 약 4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워너 박사는요, 조사 대상 아이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열악하고 특별히 더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성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 고위험군에 속했던 아이들의 숫자는요, 201명이었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되는 그 숫자는 안타깝게도 그러나 예상했던 그대로 범죄자의 기록을 가진 그런 어른들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1, 그러니까 72명의 아이들은요, 3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아주 반듯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이런 차이점의 근본 원인이었을까요? 워너 박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토록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반듯하게 성장했던 그 3분의 1의 아이들에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었던 한 사람 이상의 어른이 있었다. 부모에 의해서도 방치되고 버려졌던 그 아이들이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요, 자신을 사랑해준 이모가 있었습니다. 삼촌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들이 그들의 지친 어깨를 기댈 튼튼한 버팀목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늘과 내일을 열심히 살아갈 하나의 의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바 있는 유명한 범죄 심리학 전문가 표창원 씨,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표창원 씨께서 자신과 신창원과의 차이점은 그저 한 끗 차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창원 씨는 1997년에 감옥에서 탈출해서 2년 동안 신출귀몰 하면서 대한민국 경찰들을 장난감처럼 농락했던 범죄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자, 표창원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왜 경찰이 되었고 희대의 탈주범으로 유명했던 그 신창원은 왜 범죄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와 신창원은 이름도 같죠. 하지만 아주 비슷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창원에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여지껏 살아온 나날들에 대해서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그나마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만 대라고 여쭤보신다면요, 아마 저 역시도 그 이유를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또 기도해 주셨던, 내 삶의 의미가 되어주셨던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비밀은요, 나의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했던 사람들, 또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소중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었던 그 소중했던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쑥스럽겠지만요, 용기를 내어서 그분들께 감사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보,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다. 당신 덕분에,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산다 아이가. 사랑한대. 어머니요, 지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거 다 압니다. 진짜 고맙고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의미가 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원인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미난 인생 이론 채널의 양희원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